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켄지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괜히갈매기 울적에 마녀와 환상과 진실의 붉은 진실에 대해서 한번 PP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의 마녀 베아트리체의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켄지마 섬으로부터 초대장이 왔습니다. 1986년 10월 폭풍이 휩쓸고 간 메딴섬 로켄지마에서 우시로미야 가문의 가장 킨조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일족 전원을 섬으로 불러들입니다. 황금 10톤의 행방, 살인 의뢰서, 그리고 마녀의 저주. 이것은 과연 판타지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인간의 피극인가? 자, 이 발표의 목적은 작품을 관통하는 세 가지 축을 해부합니다. 붉은 진실의 절대적 권위와 서사적 기능. 여긴 붉은 진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붉은 진실로 선언된 것은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법과 미스터리의 영원한 대립구도. 그리고 용기사가 말하는 이제 이 갱이갈매기 울적의 주제,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 라는 핵심 명제가 신뢰의 확률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다음 로켄지마 섬의 비극, 그 시작. 1986년 10월 4일에서 5일 동안 고립된 섬에서 우시로미야 가문 18명이 차례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작품의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10월 4일 낮에 우시로미야 가문 전원이 로켄지마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킨조의 유언장과 함께 황금의 수수께끼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 밤 제1의 희생자가 발생하고요. 마녀의 마법진과 함께 시체들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섬에서 고립됩니다. 그래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고요. 물론 살인은 계속되죠. 4단계 반복 또 반복. 배틀러와 베아트리체의 게임은 수천 번의 루프 속에서 동일한 비극을 재현합니다. 자, 이게 쓰르라미와의 연결인데요. 이제 같은 용기사 07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L5 증후군이 히나미자와의 마을에 루프를 만들었듯 로켄지마 섬의 비극 역시 끝없는 반복의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탈출 불가능해 보이는 운명을 핵심 공포로 삼습니다. 마법과 미스터리, 체스보드 위의 영원한 대결이다. 자, 마녀의 편과 인간의 편, 그 대결인데요. 마녀의 편은 베아트리체죠. 모든 살인은 마법으로 가능하다. 웰실은 마녀가 창조한 것이고 시체는 마녀의 의식이 낳은 것이다. 황금의 마녀 베아트리체는 배틀러에게 서원한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 게임을 깰 수 없어. 그리고 인간의 편은 배틀러고요. 모든 살인은 인간이 실행 가능한 트릭이 있다. 배틀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며 싸운다. 이것은 단순한 추리 게임이 아닌 존재론적 신념의 충돌이다. 서로 이제 마녀의 존재를 믿게 하거나 아니면은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제 범인을 밝히는 추리 대결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게임이야, 배틀러. 내가 마녀의 힘을 인정하면 나의 승리. 끝까지 부정하면 어쩌면 네가 이길지도. 베아트리체.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절대적 룰. 붉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붉은 진실은 이 작품의 가장 혁신적인 서사 장치입니다. 붉은 글자로 선언되는 진술은 반박 불가능한 절대적 사실로 게임의 물리 법칙을 지배합니다. 붉은 진실의 정의는요. 마녀가 붉은 글자로 말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불가능하며 어떠한 트릭이나 마법도 붉은 진실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독자와 게임 참여자 모두가 이 규칙에 구속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게임을 추리할 때 이 붉은 진실을 전부 메모장에 적어 놓고서 추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배틀러의 대응은요, 파란 진실입니다. 배틀러는 파란 진실로 반격합니다. 이러이러한 인간의 트릭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파란 글자로 제시하며 마녀에게 반박을 요구합니다. 이 대결 구조가 작품 전체에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붉은 진실은 이제 100% 진실. 근데 배틀러의 파란 진실은 막 가설을 이제 기관총처럼 마구마구 막 뿌립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마구마구 이제 뿌리는 거죠. 독자에 대한 도전. 붉은 진실은 독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용기사 07은 충분한 붉은 진실을 제공했으므로 독자 스스로 진상을 추리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메타 미스터리로서 작품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다음. 마녀의 환상. 그 화려함 뒤에 베아트리체가 보여주는 마법 연출은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묻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진짜 마법인지 아니면 인간이 꾸민 무대인지. 자, 마녀의 가구, 악마들의 소환. 베아트리체는 72기둥의 악마를 소환해 살인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실제 마법이라면 인간의 추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틀러는 묻습니다. 악마처럼 보였던 것이 사람이었다면? 자, 72기둥이라고 이렇게 그 여성 악마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뚝들이 이제 건담의 핀파넬처럼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우측 그림 보면은 말뚝에 이제 얼굴에 딱 박혀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밀실살인의 마법적 해석.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피해자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마법으론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트릭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배틀러의 주장입니다. 다음. 자,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 이 한 문장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명제입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인식론적 선언입니다. 사랑, 즉 타인에 대한 근본적 신뢰와 긍정 없이는 마법도 진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법을 보는 눈. 베아트리체의 마법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불씨는 마법을 차갑고 논리적인 범죄 트릭으로 환원시킵니다. 사랑은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통계학. 인간 관계에서 신뢰는 사전 확률과 같습니다. 사랑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행동을 선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불씨는 동일한 행동을 범죄 증거로 읽게 만듭니다. 자, 비극을 탈출한 열쇠. 로켄지마 섬의 루프가 반복된 이유는 불신과 탐욕이 사랑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베아트리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황금도 지배도 아닌 단 하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줄 누군가였습니다. 아, 참 슬픈 이야기죠.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범인에 대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은 플레이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로켄지마 섬의 미스터리 살인 사건들. 우시로미야 가문의 18명이 폭풍우송에 고립된 로켄지마 섬에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법적인 트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황혼. 섬에 도착한 첫날 밤, 킨조와 가족들의 시체가 마법진 위에서 잔인하게 발견됩니다. 모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녀의 선언문이 사건 현장에 남겨지며 게임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찾아봐라. 황금식 폰을 숨겨뒀으니. 원피스 같죠? 두 번째 황혼. 사건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생존자들은 밀실이 된 방 안에서 추가 희생자를 발견합니다. 피해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사라지거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살해당하며 인간의 논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마법이라면 이제 아무리 어려운 트릭이 있어도 그냥 마법이다 라고 말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의 짓이다
라고 설명하려면 그 사건 트릭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인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추리를 해야겠죠. 계속되는 비극, 점점 더 많은 인물이 희생되고 살인의 트릭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완벽한 밀실, 피해자의 감쪽 같은 증발, 그리고 기이한 메시지들이 남겨지며 생존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다음, 황금의 마녀의 진실. 베아트리체는 단순한 악당 마녀가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와 진심을 이해할 때 이 작품은 공포게임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로 탈바꿈합니다. 자, 베아트리체의 정체인데요. 그녀는 우시로미야 킨조의 비밀스러운 혈육이자 황금과 마법의 지식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마녀라는 정체성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독과 망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구축한 자아였습니다.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 베아트리체의 게임. 그 수천 번의 살인 루프는 사실 배틀러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 그것이 마법의 본질이었습니다. 비극의 확률론적 필연인데요. 기억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잊혀진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용기사 07은 베아트리체를 통해 묻습니다. 존재를 증명받지 못한 자의 절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녀를 믿으시겠습니까? 용기사 07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마녀의 환상을 선택할 것인지, 인간의 논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러나 작품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 모든 것을 논리로 해체합니다. 트릭을 찾고 범인을 밝히고 마녀를 부정합니다. 차갑고 정확하지만 베아트리체를 영원히 잃습니다. 마법의 선택, 사랑으로 마녀를 받아들입니다. 논리보다 신뢰를, 증거보다 감정을 선택합니다. 비극적이지만 베아트리체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마지막 엔딩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엔딩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자, 작품의 대답. 진짜 답은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입니다. 마법도 진실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도 신뢰와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See you again, 베아트리체. 자, 오늘의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